모든 것은 넘치도록 쌓여 있었다. 곡식도, 권력도, 사람들의 기대도. 그들은 고개를 숙였고 나는 그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게 전부일 줄 알았다. 그러나 영광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가장 먼저 나를 밀어낸 것은 피로 맺어진 형제들이었다. 거짓은 진실보다 쉽게 사람의 얼굴을 빌린다. 약속은 잊혀지는 순간 사라진다. 그날 나는 밑바닥에 있었다. 하늘은 멀었고 빛은 아주 가늘었다. 하지만 나는 배웠다. 포기하지 않는 법을. 그리고 끝내 일어서는 법을. 노예로 끌려와 이집트의 총리가 된 사람, 요셉. 우리는 요셉을 성공한 인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이 눈에 들어오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잊혀졌던 시간들. 이 이야기는 요셉이 어떻게 위로 올라갔는가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얼마나 아래에 오래 머물렀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무너지지 않았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문은 곧 생존을 의미했습니다. 이름과 보호, 미래는 모두 가족 안에 있었죠. 그러나 요셉은 그 가문 안에서도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소년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며 자랐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형제들 사이에 긴장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저기 요셉 아니야? 또 꿈 이야기나 하겠지. 아휴. 야, 지금이 절호의 기회야. 쟤 죽이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리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말하면 되잖아. 아, 죽이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던지기만 하게.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께 돌려보내야 해. 아, 형님들! 얘들아, 요셉 잡아! 형님들! 왜 이러는 거예요? 이것도 형님들! 살려주세요! 제발 꺼내줘요! 동생 피 보는 게 뭐 득될 것도 없고 죽이지 말자. 그래도 동생이잖아. 저기 미대한 상인들 지나간다. 차라리 저들한테 돈을 받고 요셉을 팔아버리는 거 어때? 그거 좋다. 아싸. 은 20세겔도 벌고 꼴 보기 싫었던 요셉도 치우고. 이거야말로 일석이조?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요셉이 죽다니! 내 아들 요셉이 죽다니! 이럴 수는 없다! 이럴 수는 없어! 요셉을 데려간 상인들은 실제로 아라비아와 이집트를 잇는 캐러밴 상인 집단이었습니다. 요셉이 팔린 경로 역시 고대 문헌과 벽화로 확인되는 전형적인 이동 루트였죠.
사람을 사고 파는 일 역시 당시 사회에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전쟁 포로와 외국인, 빚을 갚지 못한 자는 법적으로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요셉의 몸값인 은 20세겔은 당시 청소년 외국인 노예의 평균 시세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요셉 이야기는 만들어진 전설이 아니라 고대 근동 사회의 한 단면을 그대로 담아낸 서사라고 말이죠. 그렇게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위대장은 당시 왕의 경호와 처형을 담당하던 최고의 관리였습니다. 노예가 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다시 신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맡은 일마다 형통하게 됐습니다. 결국 요셉은 보디발의 집을 관리하는 가정총무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가정총무는 오늘날로 보면 왕실 고위관리인 보디발의 비서실장이자 재정을 책임지는 최고 관리자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신뢰는 오래가지 않았죠. 요셉, 잠깐만 이리 와봐. 무슨 일이십니까? 오늘은 집에 아무도 없네. 주인께서는 이 집의 모든 것을 제 손에 맡기셨습니다. 제게 금하신 것은 단 하나, 당신입니다. 그러니 제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 히브리 노예가 요셉이 나를... 결국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감옥으로 보내집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사실상 끝을 의미했습니다. 이미 바닥이었던 신분이 바닥 더 아래로 떨어진 것이죠. 요셉은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잃은 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 그는 죄인이었고 실패자였으며 더 이상 불러줄 이름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자가 요셉과 함께 갇히게 됩니다. 한 사람은 다시 높아질 꿈을 꾸고 한 사람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꿈을 꾸게 되죠.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합니다. 같은 감옥, 같은 밤. 그러나 전혀 다른 결말. 그리고 요셉은 말합니다. 당신이 잘 되면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파라오에게 내 사정을 이야기해 주셔서 나를 이 집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그것은 감옥에서 얻은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당시 술을 맡는 관원의 직책은 이집트 왕실에서 왕의 술을 직접 관리하며 독사를 막는 왕의 생명과 직결된 절대 신임의 자리였습니다. 그는 왕의 일상에 항상 동행하며 왕에게 직접 말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핵심 인물이었죠. 그러나 그는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남겨졌습니다. 그는 실패했을 뿐 아니라 기억에서도 밀려난 인물이 됩니다. 감옥보다 더 깊은 곳, 그곳은 잊혀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꿈을 풀지 못하죠. 그때 술 맡은 관원은 기억 속에 묻혀있던 이름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감옥에서 만났던 히브리 청년 요셉. 요셉은 파라오 앞에 서서 그 꿈의 뜻을 해석했습니다. 풍년 7해와 흉년 7해. 다가올 시간을 읽고 그것을 대비할 방법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궁정에는 잠시 침묵이 흐르고 파라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이제부터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은 내 말에 복종할 것이다. 보라,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고대 이집트에서 사회적 상승은 혈통과 기록, 추천으로 결정됐습니다. 요셉은 그 셋 중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그의 발탁은 분명히 이례적인 일이었죠. 그러나 파라오에게 중요한 것은 꿈의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다가올 7년의 위기를 누가 관리할 수 있는가? 즉, 체제의 안전성이 필요했죠. 요셉은 이미 검증된 사람이었습니다. 대저택을 관리한 경험이 있고 감옥 조직을 운영했으며 국가의 식량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파라오의 눈에 요셉은 더 이상 정체불명의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증명된 운영자였죠. 그렇게 감옥에서 나온 요셉은 하루아침에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쇠사슬은 벗겨지고 죄수의 옷은 관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다시 불리기 시작합니다. 잊혀졌던 사람은 이제 나라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길을 평탄하게만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성공의 길만 이어가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성경은 이 과정을 연단이라 부릅니다.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요셉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예가 된 이후 요셉은 달라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 안에서 요셉은 관계와 질서를 배웠습니다. 그는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중요한 순간 요셉은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는 환경에 휩쓸리기보다 마음을 지키는 쪽을 택했고 그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셉의 길은 늘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앞에는 수많은 실패가 놓여 있었죠. 그러나 그는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생의 길은 그의 마음을 연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일까요?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을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성공은 목적이었을까? 아니면 과정이었을까?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 한 민족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 그 뒤에 이어질 이야기. 아직 드러나지 않은 약속. 과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시려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의 인생 뒤에 숨겨진 더 크고 오래된 약속.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